안녕하세요. 이번엔 26차시 수업이고요.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와 물질 순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에너지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중요한 에너지원 세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태양. 태양이 지구에게 주는 에너지는 어마어마하다. 요거 꼭 기억하자라고 했었고요. 두 번째는 지구 내부 에너지. 지구 내부는 아직도 뜨겁기 때문에 그 열에 의한 에너지가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조력. 달에 의한 에너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물질순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볼 건데요. 물질순환만 이야기할 거 아닙니다. 물질순환에는 반드시 물질순환이라는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관련되어 있어서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을 반드시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인데요. 요거죠. 우리 지난번에 안 다뤘던 거.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 사례로 지구 시스템 내부의 에너지 흐름과 물질 순환을 논증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 흐름과 물질 순환인데요. 물질은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면서 각 권을 순환한다. 그래서 에너지와 물질 순환을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요거를 뗄 수 없다라고 보면 될 거고요. 물질이 순환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에너지의 흐름이 발생하고 이 흐름에 따라서 다양한 자연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게 기본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극적인 게 바로 이거일 겁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철이 되면 태풍이 이제 발생을 해서 뭐 한반도나 아니면 동아시아권에 영향을 미칠 건데요. 이 태풍이 에너지 순환과 관련돼서 가장 극적인 현상이다 라고 생각해도 될 겁니다. 자, 일단 태풍은 따뜻한 바다에서 해수가 증발하며 발생합니다. 물이 증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물을 증발시키기 위한 에너지원이 필요할 건데요. 이 증발 과정에서 태양 에너지가 물에 흡수된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강한 비바람을 동반하여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준다 라고 했는데요. 태양 에너지를 흡수했으면 그 흡수된 에너지를 방출해야 되겠죠? 강한 비바람이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에 의해서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 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자, 위성에서 관측한 태양인데요. 태풍이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것이랍니다. 근데 요 동영상도 많을 텐데 사진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죠.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태풍이라고 하는 녀석에 요 녀석들이 전부 다 수증기잖아요. 이 막대한 양의 수증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선 어마어마한 태양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자, 태풍을 일으키는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은 무엇인가 라고 했는데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은 3개밖에 없었잖아요. 태양이냐? 아니면 내부 에너지냐? 아니면 조력이냐? 근데 얘는 아닐 거고 얘도 아닐 겁니다. 그러면 이 녀석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태양 에너지가 지구 시스템의 태풍을 일으키는 근원 에너지가 될 거고요. 자, 태풍이 발생하여 강한 비를 내리기까지 에너지는 어떻게 흐르고 에너지의 흐름에 따라 물은 어떻게 이동하는지 설명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물은 수증기로 증발하는 과정에서 태양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태양 에너지가 제가 증발을 시킬 겁니다. 이때 이 태양 에너지가 상태 변화에 필요한 수문열로서 작용을 할 거고요. 상승기류에 의해서 구름이 되면서 수문열을 방출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구름이 커지면 그때부터 비나 아니면 막대한 바람이 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에너지만 보면 에너지는 외권에서 들어와서 수권으로, 그리고 수권에서 다시 기권으로 이렇게 흐르게 될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물은 물질이죠. 수증기가 되었다가 구름을 형성하면서 다시 물이나 얼음으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강수현상으로 직권에 비나 눈으로 내려오게 되고, 이 직권에 내렸던 비나 눈이 다시 녹아서 바다로 다시 돌아가겠죠. 그래서 이런 거대한 에너지 흐름 속에서 물질이 함께 순환한다 라고 보면 될 겁니다.
물의 순환인데요. 수권의 물은 태양 에너지에 의해 기권, 직권, 생물권 이런 녀석들과 상호작용하며 순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 원인은 우리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태양 에너지다라고 보면 될 거고요. 순환 과정에서 각 권에서 물은 얻은 양과 잃은 양이 같으므로 지구 시스템의 물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변합니다. 아주 조금 무시해도 될 정도의 변화만 일어나서 그냥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구 시스템에서 이번엔 탄소 순환입니다. 탄소. 자, 예전에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식물이나 동물이 자랄 거고요. 그 녀석들이 죽어서 땅에 묻히면 화석연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화석연료도 궁극적으로는 태양 에너지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화석연료가 발생을 하면 우리는 그걸 이용해서 화석연료를 연소시키죠. 그러면 연소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나 메탄 같은 물질로 방출될 겁니다. 또 하나, 이제 해저화산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화산 분출이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지구 내부 에너지로부터 열을 받아서 화산이 분출하게 되면 역시 땅속에 있었던 이런 탄소 성분들이 이산화탄소나 메테인으로 방출될 겁니다. 그러면 이 이산화탄소나 메테인이 바닷물에 융해돼서 탄산염으로 다시 퇴적되는 이런 과정을 거친다거나 아니면 물속에서 이 이산화탄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녀석들이 있었죠. 산호. 이런 녀석들이 융해된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하는 이런 형태가 될 거고요. 공기 중으로 나온 이산화탄소는 또다시 식물의 광합성을 통해서 생물권으로 왔다가 이 식물을 먹고 자라는 모든 것들 혹은 식물조차 호흡을 합니다.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산소를 다시 이산화탄소로 바꾸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런 탄소가 끊임없이 흐르게 된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요즘에 과학자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이 탄소의 순환고리가 파괴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특히 이런 산호라든가 융해 과정이 일어나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양이 떨어져야 되는데 반대로 수온이 올라가면 그 액체 속에 있었던 기체들이 공기 중으로 다시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증가하는 이런 형태가 돼서 이산화탄소의 양이 급격하게 인류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탄소의 순환과 에너지의 흐름인데요. 일단 존재 형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존재 형태. 자, 기권에는 기체 상태로 존재해야겠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나 메테인과 같은 형태로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수권에는 이러한 이산화탄소나 메테인이 녹은 탄산 이온의 형태로 존재할 겁니다. 그리고 직권인데요. 직권에서는 돌이었었죠? 암석. 그래서 석회암이라든가 화석연료, 석탄 이런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 그리고 생물권에서는 유기화합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이거 생각하면 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것들을 다 탄소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얘네 셋 모두 C, 수소, 산소, 그리고 질소는 단백질만요. 그래서 얘네 셋이 주를 이루는 물질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기권의 탄소가 수권, 직권, 생물권을 거쳐 다시 기권으로 돌아오는 순환 과정을 설명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낫겠죠? 기권은 원래 이산화탄소 형태로 존재했는데요. 생물권으로 들어올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광합성을 하는 식물입니다. 식물. 그러면 이 식물이
뭐 불에 타가지고 다시 이산화탄소로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식물 자체의 호흡에 의해서 다시 이산화탄소가 될 수도 있고요. 동물이 먹어서 이산화탄소로 방출될 수도 있죠. 자, 수권과 직권을 통해서 돌아오는 과정. 직권을 통해서 돌아오는 과정은 좀 오래 걸리는데요. 이산화탄소가 용해돼서 바닷물에 녹으면 이 녀석이 바닷 밑에 쌓일 겁니다. 그래서 퇴적암을 형성을 하면 이 녀석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지층을 형성하고 있다가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한 화산 불출 이런 거에 의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과정 있을 거고요. 또 하나 수권과 관련돼서는 녹았다가 다시 방출되는, 이 녹는 것과 방출되는 거는 수온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추운 데서 많이 녹고 더운 데서 많이 방출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기권에서의 탄소는 이산화탄소나 메테인, 가스의 형태죠. 이 형태로 존재하다가 바다나 강물에 융해됐다가 탄산이온의 형태로 존재하다가 칼슘이온과 결합하여 탄산염의 형태로 해저에 퇴적되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석회암의 형태로 직권에 고정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것이 다시 화산 활동을 거치면 기권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아니면 직권에 있었던 탄소가 판의 움직임에 따라 멘트를 하강하면서 지구 내부로 들어가고 화산이 분출하여 이산화탄소 형태로 기권으로 되돌아가든가, 아니면 하나 더 있죠? 화석연료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가 생물권으로 들어가서 포도당과 같은 화합물로 존재하다가 생물이 죽으면서 화석연료로 저장되고 화석연료를 우리가 연소하면 다시 기권으로 돌아오는 것. 근데 생물권에서는 하나 더 있었죠? 광합성을 통해서 탄소가 고정되었다가 다시 호흡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로 대기로 방출되는 그러한 일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화산 분출만 지구 내부 에너지고 나머지는 전부 다 태양입니다. 태양.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대다수의 근본적인 원인은 태양입니다. 태양.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얻는 에너지, 화산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태양으로부터 온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각 권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그래서 석회암 이런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포도당만 탄소를 저장하는 거 아닙니다. 뭐 식물에 저장된 포도당 혹은 단백질 혹은 지방 이런 것들이 다 탄소를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화석연료 있죠.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석탄 이런 것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좀 있을 거야. 이제 석탄 안 쓰잖아요. 우리는 석유 많이 쓰잖아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화력발전에서는 아직도 석탄을 많이 씁니다. 화력발전에서는 석유를 안 쓰는 이유는 석유는 비싸요. 석탄은 매우 싼데 반해서 얘는 고체 상태이기 때문에 캐는 것도 쉽고 운반도 쉽습니다. 그래서 얘는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화석연료 중에 석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석유는 비싼 것도 있지만 액체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워요. 그냥 화력발전이나 이런 걸로 쓰기에는 조금 아까운 측면이 있어서 왜 석탄을 얘기하느냐? 아직도 석탄을 많이 쓰기 때문입니다. 우리 화력발전소에서는 아직도 석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물의 순환을 일으키는 에너지원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물의 순환을 일으키는 에너지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대다수의 일들은 태양에너지에 의한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양에너지를 꼽으면 될 거고요. 탄소가 기권에서 수권으로 이동할 때 탄소의 존재 형태는 어떻게 전환되는가 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아까 전에 나왔던 내용을 살펴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을 좀 확인하면, 이산화탄소는 기권이었죠? 근데 탄산이온은 이온으로 녹아있는 상태는 수권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다양한 물질들이 결합해서
돌의 형태를 대면 탄산염의 형태를 이루면 직권으로 넘어가는 것이었었죠. 자, 요거죠. 에너지의 흐름과 물질 순환이 나타나고 그 결과로 다양한 자연현상이 발생한다. 라는 거. 스스로 해결하기입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있었던 거랑 똑같네요. 그래서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음 해결하기인데요. 탄소가 기권으로 이동하는 예를 찾아보자 라고 했는데 멀리 갈 필요 없죠. 멀리 갈 필요 없죠. 우리 자신도 지금 탄소를 기권으로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음식물을 통해서 탄소를 섭취한 후에 호흡 과정을 통해서 다시 이산화탄소로 방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면 뭐 연소되는 과정을 찾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기권으로 이동하는 예를 찾으면 될 겁니다. 자, 탄소 순환의 균형이 깨지면 인간과 지구 시스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우리 아까 전에 탄소 순환 얘기하면서 했던 얘기죠. 과학자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이겁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관련된 영상을 찾아본 후에 감탄문을 써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감탄문은 개인의 감상이니까 개인의 일기장에 쓰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다. 퀴즈 대신에 그냥 이거에 대한 감상문 남기는 것만 하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쓰는 걸로 할게요. 짧게.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직권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직권의 변화의 핵심이 되는 건 우리 대륙이동이라고 불리우는 자연의 큰 움직임, 그 녀석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